오늘은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이제 기대수 영상 기준으로는 48분 내부와 페포를 정해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는 제가 그냥 그 이 내부와 페포를 했을 때 그리고 기대수 영상도 봤고 뭐 제가 뭐 보고 있는 원커스 책도 봤지만 그냥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것들을 노트로 만들어 보자. 일단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뭘 공부했었지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뭐 네, 연습 문제는 그럼 풀어봤는데 연습 문제도 내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노트 다 그 디스코드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보실 테니까 지금 어 자 그 이 노트 정리하시면서 솔직한 감상 일단 라이브하게 1번 질문 일단 듣겠고요. 솔직하게 어떠셨나요? 좀 더 적나라하게 물어볼게요. 재밌었나요? 저도 딱 그 포인트인데 사실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흥미가 네, 없었고 그래 보여요. 그냥 이거 노트라고 썼나 싶어가지고. 자, 그럼 일단 재미없고. 자, 그러면 그 재미없게 왜 느껴지는가에 그러니까 보통 대해서 이제 아는 것 디스코 같으니까. 네 맞나요? 그냥 아는 거 맞죠? 언어적으로 지금. 네. 야,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아는 것 같은데 연습 문제가 왜 안 풀려요? 연습 문제는 풀었습니다. 엑서사이즈 지금 다 안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아, 그 오케이. 연습 문제는 풀린다는 거죠? 오케이. 연습 문제 풀리고. 그러면 그 이 내용들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한 거는 그냥 사실 공부를 해봤고 예전에도 다 풀어봤는데 그냥 일단 짚고 넘어가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자, 다시. 왜냐하면은 내부화 페퍼를 왜 공부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부와 페포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위상공간 X에서의 임의의 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 집합에 가장 근사하는 어떤 오픈셋이나 클로셋을 다루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오픈셋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분 가능한 어떤 로컬한 집합을 생각을 오픈셋이 하고 왜 기본 가능한 집합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음, 지금 이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정의잖아요. 자, 다시 근원적인 질문. 지금 이제 그 인테리어랑 클로저라는 컨셉을 왜 위상수학에서 왜 다루냐라고 수학적으로 단순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우죠? 미적분학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픈도 클로스도 아닌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을 오픈셋과 클로셋으로 어떻게든 환원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위상수학이 그냥 오픈셋과 클로셋을 다루는 위상수학은 왜 그런 오픈셋과 클로셋을 왜 다뤄야 되는데요? 전 지금 한마디로 질문하면 어쩌라고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그러니까 좀 이 정의해가지고 질문 이렇게 명제에 네네. 보이는 거 보이지. 근데 이거 지금 정의 이거 왜 하냐고. 어쩌라고잖아요. 이거 정의 왜 하냐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명제나 성질 몰라가지고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한테도 아무 감동이 없구만. 그런 근데 그럼 어, 위상수학은 애시당초 왜 배웠는데? 열린 집합이나 다시 지면 왜 배워야 되는데? 그 말을 뭐 질문에는 하는 제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위상수학은 왜 배우는데요? 이 쓸데없는 짓거리 왜 하는데? 지금 본인 태도가 딱 그거잖아요. 위상수학은 왜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굳이 알아야 되죠? 위상 수학을? 왜 오픈셋들의 컬렉션 왜 굳이 정의하고 오픈셋 컴플리먼트고 알면 어쩌라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까짓 거. 그럼 그거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굳이? 아니, 안 불편해. 그 위상수학 지금 공부한다며. 그래가지고 이미에 제가 지금 그냥 다 적혀 있는 말들 그냥 끝으로 복붙해가지고 뭐 오픈 집합 있으면 그거 안에 있는 가장 큰 집합, 그거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집합, 뭐 정해서 어쩌라고. 그리고 그거 सब스페이스나 프로덕트나 쿼션트에서 뭐 되지.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는 공부의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약간 근원적으로 물어봅시다. 위상수학을 우리가 왜 배우는 거죠? 애시당초. 이까짓 거 무슨 쓸모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산 선생님께서 오늘 PC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PC랑 위상수학이랑 뭔 상관이죠? 제가 이번에 PCA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PCA도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류하냐의 한 기법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점에서 위상수학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다르게 보이는 뭐 도형이라 할게요. 그런 것들을 좀 같게 분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나의 반말 말고. 그거는 그냥 네. 슬로건이고. 구체적으로 이거 알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음, 예를 들면 뭐 데이터가 뭐 토러스 모형으로 있거나 뭐 도넛, 아, 그 커피잔 모형으로 있을 때 이제 PCA만으로는 이제 그거를 이게 같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상수학은 그걸 같다고 이제 분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각각의 그런 쓰임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슬로건에서는 동의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랑은 무슨 상관이죠? 이제 위상적으로 같다라는 걸 다시, 다시, 보이려면 다시, 다시. 이건 내부랑 페포에 대한 이 노트에 대해서. 자, 그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지고 갑시다. 어떤 그 이제 먹시단을 CR도 안 먹힐 슬로건 말고요. 그 구체적으로 위상 수학에 대해서 그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하려는 걸까요? 왜 수학의 3대장이 해석돼서 위상이죠? 왜 위상이 들어가죠? 해석학 중요하다는 건 대충 동의하실 거예요. 미적분학이니까 중요하겠죠. 대수학도 뭐 대충 오케이. 연산해야 되니까. 왜 위상이 들어가죠? 그 치사하게 커피잔이나 도넛이랑 같은 거 본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공부를 더 하고 할 얘기예요. 뭐, 이제 저도 좀 첨언을 해보자면은, 그 제가 위상 수학을 지금 제가 공부를 하는 맥락은 사실은 해석학에서의 맥락으로 보고 싶은 관점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상 수학 자체만을 해석학과 동떨어져서 설명하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엔 저는 일단 좀 할 말이 없어서 그 제 최선은 그러면 일단 해석학을 배우면 해석학. 되지 위상 수학을 왜 배워요? 루딘 책의 2단원이 위상 수학이구나. 그거 알면 됐지.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위상 수학 자체만을 생각한다면은 음, 기하학 기하학의 큰 그 먹히지도 CR도 안 먹힐 모르는 책 끌어오지 말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지금 그 얘기잖아. 그 루딘의 PMA의 챕터 2에 있는 거 알면 됐지. 내가 이거 굳이 따로 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해석학적으로 이거 관계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굳이 왜 이런 언어 작업을 이 지금 정서적인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 그 만약에 그걸로 충분한 클래스였으면 위상수학 우리 안 배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는 정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보량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매트릭 토폴로지 아는 거 선에서 충분했다면 이거 안 하지. 왜 이 지랄을 해? 자, 그러면 이 노트 적어 놓은 거 볼까요? 이 노트 매트릭 토폴로지 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매트릭 토폴로지가 아니라고. 지금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당연한 얘기지. 그냥 마음속으로 볼 그려놓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매트릭 토폴로지가 아니라고 이 얘기. 그러면 자, 그 중요한 질문. 매트릭 토폴로지가 아닌 걸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넘어가는 경계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지금 빠지냐면 아니 해야 되는 질문을 안 한다고 경직돼 가지고. 지금 이 얘기 매트릭 토폴로지 얘기 아니라고. 그러면 왜 굳이 그거를 중요하다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간 다음에 안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납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위상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짜증조차 못 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위상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루딘 PME의 챕터 2가 전부라면 위상수학을 안 배울 거라고. 그걸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뤄. 안 다루지. 해석하면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럼 필요 없지. 자, 그 매트릭 토폴로지를 왜 벗어나야 될까요? 매트릭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에 대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모든 상황에서 매트릭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면 필요 없죠. 매트릭 토폴로지 알면 되니까. 그러면 라이브하게 아시는 슬로건으로 그 임의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매트릭을 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일단은 위상수학의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답이에요. 적어도 매트릭 토폴로지에서는 하우스트로프가 돼야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파이너트 토폴로지 주는 경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수학적인 정보량으로 위상수학 자체가 거리 위상에서 언제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벗어난 클래스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걸 알아서 관심이 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은 알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던지는 건 그거보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왜 굳이 벗어나야 되느냐? 난 거리 위상만 고려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해석학으로 바뀌잖아요. 그건 중요하죠. 근데 왜 내가 그거가 아닌 경우를 굳이 고려해야 되는 데에 대한 수학적인 정보량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몰라서 관심이 없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지금 제가 이 노트 보고 그냥 기가 차는 거는 그냥 제가 매트릭스를 대충 가정해놓고 대충 다 아는 건데 그 짜증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트 적어놓은 게. 아무 상관도 없구만. 자, 그러면 지금 이 노트에서 일단 지금 중요한 이거 매트릭 토폴로지를 분명히 벗어나는 클래스에 대한 얘기인데 왜 굳이 그거를 벗어나야 되냐에 대해서 그럼 일단 그거는 내가 왜 굳이 해석학적인 거를 벗어나는 위상수학의 맥락을 봐야 되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던져야죠.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의 지금 한영 쌤한테 지금 대놓고 지금 까는 건데 본인의 경직성이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가냐면 제가 좀 기가 차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들어가지고 얘기 좀 하는 건데 어지간하면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공부를 시키니까 하고 관심도 없는데 일단 노트를 정리를 하고 오더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상 던져야 하는 질문은 안 던지고. 지금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위상수학 이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분쇄하는 거는 위상수학 배우는데 가장 중요하지. 안 그러면 이거 왜 굳이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은 본인의 경직을 가지고 일단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넘어가. 일단 언어 쌓기 작업. 아니 메트릭 토폴로지랑 같냉. 이게 무슨 수학을 하는 태도예요? 그 질문을 던져야지. 아니에요? 이 질문이 해소가 안 되면, 그리고 남들한테 해소가 안 됐으면 이거 공부 안 하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제 다 같이 계신 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굳이 매트릭 토폴로지를 벗어나려고 할까요? 안 벗어나고 회피한데? 그럼 일단은 1차적인 질문. 벗어나야만 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1번 질문에 대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위상수학을 배움으로써 언제 되고 언제 안 되고를 필요 충분으로 알아요. 우리 존의 메트라이제이션 디어럼으로부터. 그리고 사실 먼크리스 책은 필요 충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충분 조건이에요. T4를 요구하는데 T4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의해서 보라고 해요. 너무 조건이 세요. 그 먼크리스 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가지고 보면. 근데 어쨌거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압니다. 이게 괜찮죠? 언제 우리가 거리를 정의할 수 있냐, 언제 우리가 척도를 정의할 수 있냐, 이건 중요해요. 충분 조건 자체도. 그리고 필요 충분에 대해서 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얘가 괜찮죠? 근데 지금 그래서 알았다 치자고요. 세퍼레이션 액션 도입해서 네이버드들의 관계를 알면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거 벗어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폐기할 거예요. 뭐 폐기할 수도 있지. 자, 그럼 그 벗어나는 경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질문. 자, 그러면 자, 1번 그 오답. 매트릭스 폴로지 아닐까 나는 버리겠다. 알바노다. 2번 여전히 뭔가 그 안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라인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구체적인 거에서 와닿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거의 애매한 점은 뭐냐면 똑같은 집합을 주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셋 X를 줘도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줄 수 있지만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집합에다가 토폴로지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토폴로지를 우리가 고르는 것은 일종의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매트릭 토폴로지를 고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럼 오히려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매트릭 토폴로지 왜 쓰려는 거죠? 모르는 듯이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서 끌어오지 말고 본인이 아는 거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해석학적인, 그렇죠. 해석학적인, 어, 어떤 수학이나 그런 툴들을 쓰고 싶어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실질적인 이유일 거예요. 매트릭 토폴로지가 있어야, 거리가 있어야, 뭐, 미분도 정의할 수 있고, 적분도 정의할 수 있고, 파티션 쳐가지고 이제 리밋 취하는 그런 얘기들, 입실론들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석학적인 일반화로서 저희가 위상수학에 왔다라는 것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한 가지 이제 중요한 단서는 거리 위상을 고려하는 것은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립니다. 수학의 3대장은 뭔지 아시죠? 거리 위상을 고려하는 이유는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거리 위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솔직히 와닿는, 그냥 찍는 정서로는 대수학을 네, 하기 위해서. 대수학을 하기 위해서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제가 이제 그 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미가 없는 것은 본인이 경쟁된 가운데 해야 되는 질문들을 못 던지기 때문이에요. 아, 나 이거 지식 다 아는데 이거 왜 공부하라는 거야가 아니라 그 가운데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본인의 그 특징으로 못 던지고 있을 뿐이에요. 위상수학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거리 위상을 토대로 해서 위상으로 일반화를 한 다음에 그 위상을 가지고 대수학을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토러스예요. 토러스가 다른 말로는 뭐냐면 타원 곡선이에요. 똑같은 토러스인데 위상적으로 똑같은 토러스인데 타원 곡선으로 나타내는 순간 아벨리안 그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상수학 처음 배울 때 토폴로지를 두 개를 다뤘죠. 하나는 거리 위상 다뤘어요. 근데 또 하나는 코파네 토폴로지를 다뤘죠. 왜 그거를 다루고 싶냐면 다항식의 해집합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항식의 해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주는 토폴로지를 선언해 주면 이러면 대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베리어블이 한 개이면 베리어블이 한 개인 다항식의 해집합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T2가 아니에요. 혹시 다 정서적으로 와닿죠? 마음속으로 그림을 한번 R2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베리어블이 두 개일 때 다항식의 해집합 f of x, y equal 제로를 생각해보면 커브가 하나 그려져야 돼요. 이 커브가 클로즈셋이라면 이 커브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어야 돼요. 마음속에 다 그림 있으시죠? 그럼 이거는 절대로 디스조인트하게 분개하는 게 불가능해요. 임의의 오픈셋 두 개를 주고 그거의 컴플리먼트를 취해주게 되면 커브가 하나는 이렇게 생각, 하나가 저렇게 생겼으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디스조인트하게 분개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대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파이널 토폴로지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목적은 매트릭 토폴로지 가지고 토폴로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경우 미적분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한체를 써야 되는 암호 보안의 상황이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TDA의 알고리즘을 굴려야 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미적분학을 못하는 데이터들만 유한 게 있으면 못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칙연산만 가지고 하는 걸로 환원을 하려면 정말로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대수적인 연산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글로 되돌릴 것이냐. 정보량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방식은 기본적으로 거리 위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적분학의 직관을 가지고 체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거리를 버리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정보를 적어도 대수적인 사이드에서 위상적으로 이게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미적분학이 했던 거를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연결하는 게 위상수학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의만 하나 놓고 봐도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R2를 주고 R2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인테리어 클로저 이거 전부 다 매트릭 토폴로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뻔하지. 이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근데 만약에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의 컴플리먼트를 오픈으로 주면 클로저랑 인테리어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프로덕트 안 당해내요. 서브스페이스 안 당해나고요. 안 당해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PCA 상황에서는 데이터들이 샘플링이 되어져 있는 게 토러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TDA가 하는 거는 이게 토러스에 놓여 있다라는 판단이 왜 타당하냐까지가 TDA가 하는 역할이고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미쳤다고 갑자기 들이대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들이 난 토러스에 있다고 할래 이러면 뭔 개소리야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데이터들이 토러스에 있는지에 대한 수학적 판단에 대한 알고리즘 그 선에 대한 걸 지지하는 게 TDA가 하는 역할이고 근데 그 판단이 되었다면 내가 기껏해야 들고 있는 데이터는 유한계 뭔가 샘플에 있는 이상한 엑셀로 주어져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미적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수학적으로 말을 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수적으로 데이터를 환원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서 위상수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집합인데 거기서 이거를 위상으로 바꿔서 만약에 토폴로지, 그러니까 토러스에다가 매트릭 토폴로지를 주게 되면 미적분학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리마니 복수해서 이런 데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거를 다항식의 집합으로 보는 순간 그러면 이것들을 철저하게 대수적인 데이터로서 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환원할 수 있다. 정보량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사칙연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그림 이런 식으로 못 그려요. 그 A 안에 인테리어 오브 A 들어가 있고 클로저 이거 매트릭 클로저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지. 이거 감동이 없지. 해석한 얘기인데. 그래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해석학을 하고자 하면 매트릭 토폴로지를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게 사실 그것도 더 들어가야 돼요. RN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근데 만약에 RN을 벗어나는 데에서 미적분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나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로프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으면 미적분학을 할 수 있어요. RN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로프나 그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는 RN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RN은 구체적으로 중요한 예시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미적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당연해? 내가 아는 미분 계수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된다는 뜻이고
거리가 구체적으로 이 거리를 가지고 시작한 적이 없는데 규정이 된다는 뜻이며 이게 어떻게 당연하지? 는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게 전부면 위상수학을 배우는 거는 거리 위상을 배우는 게 전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부 위상수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 위상수학에서는 형용사에다가 뭘 붙입니까? 대수적 위상수학. 대수적 위상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상수학의 목적이 대수적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상수학을 가지고 정보량들을 어떻게 대수학으로 환원할지에 대한 그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의 거리 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폰셋 토폴로지의 작업이에요. 지금 이게 트리비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강제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거 나 지금 볼 가지고 생각하니까 당연한데 항상 연수 문제는 시간대로 못 풀고 이것은 해야 되는 질문들과 해야 되는 짜증들을 마땅하게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질문 던져야지. 짜증을 표현을 해야지. 아, 나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종이난 건 이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혈도를 좀 뚫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서가 있지만, 제가 어떤 정서를 보냐면, 아니, 왜 공감을 못 하는데 하고 있지? 공감을 못 하는 얘기 자체를 하는 장을 만들어놨는데. 공감을 못하면, 이게 지금 수학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수학은 답을 줘요. 그 답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버리던가 받아들이던가는 내 자유이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그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기준으로 클로셋 주면 클로즈 어떻게 생기는지 바로 상상이 가요. 볼 못 쓰는데. 이 프로포션 111이 그렇게 당연한가요? 매트릭 토폴로지 가정하면 당연하지. 이거는 한 줄 그렇게 말하네. 매트릭 토폴로지 때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매트릭 토폴로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같은 경우도 생각한다. 이때도 이게 된다고? 이거 해야 되는 질문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배우는 측면에서는? 내가 아는 경우에 대해서 되니까 다 되는 거지. 이거는 수학할 태도가 아니고. 자, 오늘 제가 좀 조인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요 정도예요. 자, 혹시 오늘 드린 얘기 중에서 저는 좀 혼낼 생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좀 혼을 내는 거냐면, 본인의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 이게 되게 미묘해요, 정서가.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갖고 싶은 관점이 있는데, 내가 취하기 싫은 관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직성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관점은 언제까지나 고집 부려야지. 내 건데. 그런데 이 정보량의 전제들을 수학적으로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애가 수학이잖아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내 관점을 바꾸는 게 일종의 다 굴종의 정서야. 굴복.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남이 하라니까 나보다 공부는 더 해본 것 같으니까 말은 들어야겠고 말도 들어서도 안 되고 굴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걸 수학적으로 질문만 하면 돼. 그러면 수학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보통 맞으면 증명해야 되고 틀리면 발열 들어야 하잖아요. 보통 어떤 클래스를 벗어나는 건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시가 중요하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토로스가 중요한 이유는 토로스를 가지고 하는 매트릭 토폴로지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대수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연해요? 토로스가 타운 곡선이다. 이 선언이 당연해요? 누군가는 찾아냈잖아요. 토로스란 모름지기 토로스란 y제곱은 4x3승 더하기 ax 플러스 b야. 이게 당연해요? 아니라고. 하나도 안 당연하다고. 어떻게 이런 관찰들이 일어나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적분학을 못 쓰는 상황에서 거기서 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를 환원할지에 대한 기준을 뭘로 셋업할 것이?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해드릴 피드백 있으면 듣고 나갈게요. 사실 혼내셨다고 했는데 혼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저는 좀 제 마음속에 그랬던 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 되게 깊게 있게 들었고 음, 그, 뭐, 그냥 사변이지만, 사족이지만, 그냥, 음, 어, 이거는 뭐, 나중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저도 말씀 중간까지 해주실 때는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를 왜 버려야 되냐라고 질문 주셨을 때 솔직히 왜 버려야지? 내가 다루는 경우는 보통 그냥 RN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버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예시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위상수학의 기본적인 프로포지션들을 이제 검증을 같이 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매트릭을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서 좀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는 너무나도 요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 갖고 계시면 좋은 예시가 베리어블 한 개일 때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클로즈셋으로 주는 이게 실제로 글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베리어블 두 개일 때 그 RXY에서 베리어블 두 개일 때 다항식의 해집합이 클로즈셋이 둔다라고 하면 그걸 오픈으로 전개가 클로즈셋의 공들 다 반죽하거든요. 세 가지. 이거는 말장난이고요. 공리를 확인했다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것도 좀 보게 되는 면이 있냐면 이게 위상수학 배울 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실 얘기를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나가볼게요. 위상수학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금석인데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위상수학이 정의 가지고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드는 정서는 어쩌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걸 보니까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보니까 된다. 이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되게 헤매요. 위상수학을 볼 때 핵심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찰흙 덩어리로서. 그래서 하나는 매트릭 토폴로지 생각하는 건 괜찮고요. 매트릭스 폴 생각하는 건 괜찮고 하나는 이 명제들을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항식의 해집합을 타입으로 볼 때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비헤이비하는지 생각해 보면 안 당해내요. 그리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이게 그 매트릭스 토폴로지가 아닌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는 것으로서 셋업이 된 걸로서 그 명제를 그림으로서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재밌는 경우들이 이게 지금 추상화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위상 기하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금 이 위상 수학이 어떤 점에서 이게 재미가 없냐면 해석학에서 했던 거 말장난 똑같이 토톨로지컬하게 복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그림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명제, 증명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명제들을 보고 이게 어떤 그림을 지칭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매트릭 토폴로지 그림 그러니까 나 이거 안다. 이렇게 가면 그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이게 되는 그림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수 집합 주고 시퀀스를 A 서브 N을 N으로 줄 때 이 시퀀스는 모든 점으로 수렴한다. 말은 되잖아요. 코파이널 토폴로지 기준 하에서 물론. 근데 어떤 느낌이냐 어쩌라고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때 그림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찰흙 덩어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비입한다는 것이야. 이런 게 어떤 훈련으로서 중요하냐면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상수학의 층위에서는 미적분학이라는 구체화를 가지고 거리위상이라는 구체화를 가지고 위상수학으로 한 번 더 추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미적분학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미적분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학을 하려고 하면 도구는 다변수 미적분학이에요. 대수학을 하려고 하면 도구가 가환대수나 호물로스 대수예요. 왜냐하면 그 계산을 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수학이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보려고 하는 정보량을 계산 가능한 걸로 바꿀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미적분학을 하기 위해선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환원이 되는 걸로 바꾸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고 대수학적인 거를 어떤 환원하는 것도 그걸 가지고 하는 계산들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CS 계통의 계산들은 실제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데이터를 유한계획이 무조건 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TDA가 들어오는 맥락들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가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런 판단 자체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냥 그런 판단일 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약간의 강압적으로 느낄지라도 일단은 노트가 디스코드에 올라오면 좋겠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는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 이게 환장의 콜라보인데,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와중에 실제로 연습 문제를 푸는 숙련도는 너무 떨어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모티베이션이 와닿는 것도 그냥 읽고 와닿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전 크루셜한 포인트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거기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갖고 있고 그대로. 그거를 킵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흔들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흔들지 않고 이거를 하라는 걸로 느껴가지고 굴종과 강압으로 느껴요. 정서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짜증과 불편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공부인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깊이 와닿는 거가 수학을 하는 층인데. 아이고, 인테리어, 컬리서 다 하는 거, 병다 내가 증명할 줄 아는 거. 그냥, 이건 수학하는 게, 누가 언제 그런 공부를 하랬어.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규정을 하는 것이냐. 이거 왜 중요하다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이거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내용의 정보량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마땅히 비틀어봐야 되는 것들을 비틀지 못하는 것이 문제냐라는 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불편함을 표현을 해야 되고 지금 그게 안 돼요. 이게 너무 이게 세. 이게 이 질문이 되면 그걸 흔드는 것 자체는 사실 스트레스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모티베이션이 와닿은 다음에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 트리비얼. 저희가 정하면 되지.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모티베이션 안 하니까 이 트리비얼로 되는 것조차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계속 해주려는 거거든요. 계속 정서적으로 환기시키는 거는 제 말을 들어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짜증을 표현하라가 포인트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노트들을 계속 올려라. 안 그러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숙달되는 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짜증을 표현해도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본인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위는 내 짜증을 표현하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냐면 수긍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데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요. 지금은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난 그냥 매트릭 토폴로지에 만족하는데, 뭐 설득 안 되잖아요, 저만 해도. 수학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동의하지 않아. 그게 말이 되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프로포저를 할래. 이게 수학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나올게요. 뭐, 네,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뭐,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 아니고, 그, 오늘 좀 큰 거를 좀, 네, 깨우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남은 시간 어떻게 좀 하면 좋겠냐면, 라인 바이 라인 읽지 마시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짜증이 무엇이냐. 이 짜증은 수학적인 정보량에 대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제들을 얘기할 때, 명제는 클래스를 포함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는 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클래스이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클래스에서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더 환기를 해준 것은 토폴로지 스페이스 안에 서브 클래스에서 매트릭 토폴로지에 대한 클래스가 있고요. 그걸 벗어난 클래스가 있어요. 코파네 토폴로지만 해도 벗어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줬을 때 지금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하는 게 언제나 맞아요. 내가 솔직히 이게 그냥 무색, 무취, 무맛 느낌을 받는다면 이게 이 내용의 문제냐. 아니면 나한테 지금 충분히 어떤 딱 잡히는 그 포인트가 없어서이냐. 해서 그 짜증에 머물러 있는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산수께서는 이제 정답으로는 TDS 사이드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수학들을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 거랑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 그냥 GPT 선에서 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불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맞는 말만 해요. 정말로 그 와닿는 선에서 GPT가 못 주는 선의 대답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강학습 맥락에서 보는 것은 강학습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연속을 걸어요. 그런데 이 연속을 건다라는 말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트릭 토폴로지를 벗어나 연속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속 자체가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약간 그런 점에서 그런 대화들을 충분히 나눠보셔라. 그거가 되면 여기 계신 세 분이 논리적으로 맞추는 거는 별 일이 아니에요. 그 정서적인 지점들을 해서 한 주 동안 아, 내가 이런 게 나한테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네, 저도 그 아까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저랑 승재 선생님 둘이 있었거든요. 둘이 있을 때 딱 저희 둘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앞에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조영진 선생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뭔가 알지, 이해하지 하는 느낌을 자꾸 뭔가, 가지려고 애썼는데, 오늘 좀 대화하면서 느낀 게, 그치, 뭔가, 이런 게 왜 그러지? 나 모르겠지? 뭔가 질문들이 많지?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즐기는 게, 저도 그런 수학을 되게 즐거워했었는데, 왜 뭔가 자꾸 뭔가 정답을 공부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정 선생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뭐를 바꿔줬냐면, 정보량에 대한 얘기를 바꿔줬어요. 지금 본인이 뭐가 와닿은 거냐면, 이게 매트릭 토폴로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유의미할 수도 있구나가 제가 그것만 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정보량에 대한 것으로 환원이 돼야 돼요. 그 정보량상 그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학적인 정보량이 바뀌어야 돼요. 수학에서 맞으면 증명을 하고 틀리면 반례를 들고. 맞죠? 그리고 그 각각의 명제들은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보는 클래스에서 지금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클래스를 벗어나야 되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 경계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질문들을 잘 셋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수학적인 정보량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토러스를 매트릭 토폴로지 가지고 다룰 거면 이거 필요 없어. 매트릭 토폴로지 가지고 하면 다 되지. 그럼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매트릭 토폴로지를 구체적으로 벗어나야 되는 상황들이 중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로 못하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인 정보량상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승리에 대한 맥락이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구체적인 수학적인 지식과 그거에 대한 정보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 질문들을 클래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으면 내 불편에 대한 것들 던지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설득은 내가 기분 좋아야지 내가 설득이 돼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학적 정보량에 대한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정신승리죠.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기분 좋아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노트가 재미가 하나도 없냐면 내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정보량이 업데이트가 될 게 없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인정했을 거예요. 이거 매트릭 토폴로지에서도 되고 코파이널 토폴로지에서도 되는 거 코파이널 토폴로지가 언급이 됐어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세게 안 해요. 근데 지금 이거 딱 보면 보이는 이거 볼에서 되니까 되지. 이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지금 환기한 거예요. 볼에서 안 되면 어쩔 건데. 에서 정보량을 환기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볼에서 안 되는 거다 별로 관심 없는데 라고 하면 그게 중요할 수가 있다. 이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것만 환기가 돼도 이것들을 보는 게 다르요. 이게 지금 그 프로포션 원원어를 자연 수집합에다 코파이널 토폴로지 준 상황에서만 해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당연하게 안 느껴질걸요. 그렇죠? 지금 증명을 할 줄 모른다. 그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정의를 가지고 말 맞추기이고요. 말 알아듣죠? 거기서 정보량에 대한 거가 본인이 환기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가?
그리고 거기서 흥미가 생기는 거죠. 흥미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학적인 정보량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음 주 한영생 과제를 제가 두 개를 드릴게요. 노트 무조건 올리십시오. 지금은 본인이 이 경직을 벗어나는 거가 그게 힘이 잡혀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나눠야 돼요. 재미없다. 그러면 근데 그 기준은 노트 한 그 이제 영상 한 개 이내여야 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정신승리 끌어내지 마시고 정보량이 바뀌는 걸로 애를 쓰시는 아마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 이쪽으로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본인의 사고 방식에 대한 거에서 거기서 보고서 저는 모종에 막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환기만 되면 이게 이런가 일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이승현 선생님 하신 말씀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이게 저도 되게 감사하고 일단 이 들었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위상수학을 해야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는 빨리 이거를 하고 여기 나오는 말들을 다 내가 그냥 그러니까 맞는 말로써 이렇게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뭔가 계속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뭔가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음에도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스테이지로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앞으로 드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한테 남아 있는 거는 그 시간이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도 다 까먹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간 것들은.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스터디하는 멤버분들도 그렇고, 이게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이제 다 드는 생각이, 어차피 그렇게 빨리 넘어가 봤자 남는 거 없으니까, 지금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그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 영상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되게 좀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서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스터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야지 나한테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생각인 것 같은 조금만 이제 해봐도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역설적으로 한정 선생님한테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 더 있고 이승현 선생님께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것도 오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제 디스코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말들 기본적으로 거부하라고 얘기를 제가 했고 유효해요. 여전히. 물론 타당해야 돼요. 그 선이 그냥 강짜 부리는 걸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한 개 보라는 거에 제 전제는 뭐냐면 한 개라는 거를 만약에 안 지키면 너의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고요. 자, 이것도 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정 선생님이, 내가 여러 개 그냥 진도 나가고 싶은데, 한 개 보라고 했으니까, 한 개만 봐야지 이럴 것 같아서. 자,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한 개 보라고 하는 건지를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로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모두의 편입니다. 님들 편이에요. 님들 갈구려고, 제가 왜 갈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잘 되기를 기본적으로 바라고, 모든 의미에서 보상들을 누리길 바래요. 제 일이 지금, 그러려고 저도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개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한 개에 대한 노트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지금 한정쌤의 태도는 지금 뭐냐면, 내가 다 아는 건데,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걸 본인이 짚고 넘어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진도가 안 넘어갔을 거예요. 본인 서양상.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이게 어떤 이제 제약을 그런 의미에서 거는 것이, 그러니까 한 개를 어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가 되면 막 넘어가고 싶은 말이야. 여기서, 나 더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되도록 하는 게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서 그런 것이지, 한 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제약으로서 말을 하는 정서는 아니에요. 어떤 진도를 서서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승재 선생님께 어떤 납득이 갈 만한 말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위상수학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말들 말고요. 구체적으로 와닿는. 매트릭 토폴로지가 주어지면 매트릭 토폴로지가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상관이냐면
집합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요. 내가 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냥 집합이 있어요. 엑셀 파일에 어떤 데이터를 쭉 있든 약간 뭐 RN이라 생각해도 다 무방하겠고요. 그렇죠? 거기서 구체적인 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매트릭 토폴로지가 선언이 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 그러면요 위상수학 필요 없어요. 다 아는데. 위상수학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오픈셋밖에 없는데 거리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전 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과 거리가 있으면 거리 위상이 정의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위상 공간은 오픈셋들만 가지고 거리가 정의가 된다고요. 그걸 배우는 게 위상수학이라고요. 즉 오픈셋들의 관계만 있으면 거리가 정의가 된다고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이상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죠. 미상수학이 뭐가 필요해.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오픈셋들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그 정의를 만족하는 그놈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늘 나눈 거는 그거를 벗어나는 경우가 방식의 해집합이다.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이고. 파운곡선의 예시를 가지고. 이거는 가치가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오픈셋들의 모임만 있으면 그걸로부터 거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가 내가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방식으로 거리를 이끌어내면 내가 이것 중에서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반영하는 적절한 거리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달라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리를 써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지들을 준다라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RNA에 있는 거리를 그냥 쓰는 거랑 이미 다르죠. 그냥 기본적으로 코스트 펑션 미니마이징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이터레이션 돌려가지고 어떤 스레시홀드 넘어가는 걸 할 때, 기본적으로 RNA에 있는 거리를 쓰는 게 최선인지를 모르는 거는 말장난이고, 사실. 그런 구중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데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에 놓여져 있는 게 적당히 매트라이저블 스페이스였으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매트릭이 줄 수 있는 경우였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다른 얘기죠.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상수학 공부하면서. 위상수학의 골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언제 위상 공간에다가 거리를 줄 수가 있느냐? 거리를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이 정보를 대수적으로 환원하느냐? 그게 아니면 해석학이에요. 그럼 해석학 하면 되지. 그러면 문제의 층위는 해석학 못하면 어쩔 건데? 라고 갈 때. 그냥 RNA 그거 안 쓰면 어쩔 건데? 라는 걸로 갈 때. 이거는 중요한 정보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정보량상으로 이거 기대수 공부에서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상수학의 그 꽃은 일반 포인트 토폴로지 꽃은 우리존의 보조정, 그 우리손의 메트라이제이션 디어럼이요. 그 정리를 가지고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거리를 준 적이 없는데 위상의 그 토폴로지컬하게 이게 뭐 예를 들어 컴팩셋들 분기하는 법들만 하면 거리가 있대요. 거리를 정의할 수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써먹을 수 있을 여지가 있잖아요. 이거 궁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번.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존의 메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은 뭐를 거쳐서 정의가 되냐면, 우리존의 보조정리라는 걸 거쳐서 정의가 돼요. 이게 실제로 보면 세퍼레이션 액시움을 잘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존의 보조정리를 가지고 적분을 정의해야 돼서 그래요. 자, 다시 포인트. 저는 RN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손에 렘마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방식의 거리나 척도 같은 것들을 위상의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커피잔이랑 도너츠랑 위상적으로 같다는 걸 증명할 줄 안다고 하면 뭐 어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슨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달 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근데 이 셋이 있고 데이터들이 쭉 놓여져 있을 때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만족하는 거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다고? 이건 구체적인 걸 보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어떤 것까지 주게 되냐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대수적으로 도망가는지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위상수학이 왜 중요하냐면 해석학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석학 하면 돼요. 근데 그럴 거면 수학의 3대장이 왜 해석학
이게 만약 이 두 가지가 왜 끼겠어요? 해석하기 수학이라고 하면 되지. 해석, 대수, 위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더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이 위상이라는 게 들어오는 맥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해석학이랑 연결지어진 맥락은 해석학을 못 쓰면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유클리드 공간의 해석학을 못 쓰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적으로 도망을 갈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층의 질문이에요. 근데 유클리드 공간에 해석학을 쓰는 게 타당하지 않은 선에 대해서 위상수학적 구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래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해석학을 정말로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도망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안 느껴질 거예요. 그냥 말장난하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그냥 이런 식으로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 얘기 들어서 누구 맘대로 이럴 거잖아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적어도 우리가 공간을 찰흙덩어리 정도로 보는 견지 하에서는 그 정도에서 가변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간들을 바꿔서 볼 수 있어.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벗어난 방식에서 미적분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적분학을 못해도 돼. 심지어. 지금 하는 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계산을 여전히 할 수 있어. 기존의 방식들을 킵하는 방식이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나 프랙탈에서도 미적분학을 정말 하는 게 가능해져. 어떻게 가능하냐? 프랙탈만 하더라도 삐죽삐죽하게 되는 미적분학 불가능해.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글로 도망가셔도 돼요. 오히려 역순으로 그 얘기를 정리하면 위상수학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위상수학과 측도론이 같이 비유가 되는 해석학을 위해서 오히려 비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언제 우리가 그걸 못하는지를 알고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못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구나 하면 안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아모나 보안 쪽에서 쓰는 집합들은 유한 집합을 써요. 파이나이트 필드를 써요. 4층 연산이 정해야 되는데 집합은 유한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는 고전적인 면에서 미적분학을 못 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기본적으로 윈도우 쓸 때 TCP/IP 이런 거 설정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실제 타운곡선 유한 채 위에서 타운곡선 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서 미적분학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 대수적으로만 발달해요. 대수적인 것만 실제로 계산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왜 미적분학에서 왔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정의가 하늘에서 떨어진 정의가 된다. 근데 이거를 만든 건 인간이 만든 것이다. 영감을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다. 여기서 어떻게 메트릭 토폴로지를 가지고 위상수학적으로 추상화되는지 층위를 보고 어떻게 해서 버렸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이 정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층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 존의 메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을 기준으로 해서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명이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왜 하고자 하는지를 해야 돼. 이거 욕망이 혹시 납득이 가네? 위상 공간에 언제 거리를 주세요? 반대는 안 당하는 질문이에요. 알고 있는 게 오픈셋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리를 줄 수 있어? 이거 안 당하는 질문이잖아요. 거리라고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아예 없는데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질문이 생기게 돼. 이거 그러면 이게 이그지스턴스에 대한 질문이냐?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 거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거 궁금해지는 게 타당해요.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존의 렘마를 거쳐 이건 지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추상적인 공간에다가 적분을 정의할 수, 측도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딘의 두 번째 책의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위상 공간에다가 어떻게 측도를 컨스트럭션하 이것도 그 기대주에서 소비해둔 그 영상 여러 개를 가지고 소비해둔 라인들이요. 알고 있는 건 컴팩스과 오픈셋 관계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측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논할 수가 있다. 그게 라도니코즘 정리라고 제가 이제 연희수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된다라는 게?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파워풀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팩트 하는 거 말고 이런 공리 만족하면 T4 만족하면 거리가 있대. 이거 어쩌라고지? 이 힘이 있냐고요, 이게. 아무 힘이 없잖아요. 메가리가 없는 메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진도를 영상 하나씩만 나가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도가 안 나가야 되는데 막 나가는 거를 경계하기 위한 제동이지 말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상수학은 공부가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언제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존의 메트라이제이션 테orem과 우리 존의 렘마가 이해가 가는 라인이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려면 이것들 어차피 언어적으로 다 필요해지니까 역순으로 작업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경직성을 풀어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씩 진도를 나가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위상수학을 이해라가 포인트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위상수학의 매력. RN을 벗어난 미적분학을 할 수 있다. 미적분학을 못해도 도망갈 길을 준다.
여전히 우리는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다. 이게 매력. 근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이다. 그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측도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라인들을 봐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나중에 해석학을 못하면 어떻게 언제나 도망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어 작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을 한 개씩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안 맞추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려는 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보고 나 이거 볼에서 다 아는 건데 어쩌라는 거 말이냐.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좀 길어지긴 하는데 죄송해요. 그 말하다 보니까 좀 갈구게 돼요. 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제일 지금 좋습니다. 자, 그 숙제. 일반 위상 수학 공부하시면 숙제. 왜 학부 위상과 대학원 위상 수학을 가를까? 뭐 같은 거라고 하면 되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책들만 읽어봐도. 그러니까 물론 이름은 이미 슬로건상 알아요. 대수적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갑다 여면 안 되고요. 그게 경직. 왜 굳이? 그래서 이 체계들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는 체계라는 거예요. 이 체계가. 자, 그래서 그 대학원 초년차 과정으로서의 질문인데 왜 이 체계에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어떤 그 이빨린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거 오히려 느끼셨다면 이 정도는 안 괜찮다는 거거든요. 왜 안 괜찮다는 거지? 지금 이것들은 위상수학 전공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해석학개론의 모든 수학 전공들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해수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그 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왜 위상수학 전공한다는 거는 왜 알제브렉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왜 이게 아니지? 왜 이거면 이 체계에서 뭐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지? 라는 것들 오히려 이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깊이. 그러려면 이 짜증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불만이었을까? 이 체계 자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학의 공부의 완성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가면 대학원 초년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 수학의 완성은 언제나 이 이론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요. 우리가 액션 오브 초이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 아, 애매하다. 공리란 완성될 수 없는 것. 뭔가 애매하다. 수학은 애시당초 한계가 있는 책이. 그래서 사실은 위상공리는 처음부터 틀린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왜 위상공리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냐? 이 얘기는 그 대학원 초년의 얘기는 아니에요. 더 가는 얘기. 근데 이 위상 수학의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들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전체 집합 X 주어지면 파워셋이 있어서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서브 콜렉션이 토폴로지고 원소가 오픈셋 이거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공부했던 것은 콜렉션은 집합일 필요가 없다. 모든 셋의 콜렉션은 집합이 아니다. 집합이라 가정하는 순간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첫 줄부터 틀린 거예요. 위상 공간은 집합에 선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대학원 초년의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스토리 라인은 대학의 위상수학 어떻게 가냐면 일반 위상수학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를 관찰하면서 여기서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게 돼요. 오히려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성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원 수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대수적 위상 수학으로서. 근데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까지 가면 위상 수학 전공. 그래서 이 체계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셋을 부인한다고? 어쩌라는 말이냐. 근데 일단은 기대수에서 다룬 것은 셋 전제하에서 다룹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로는 그룹포이드라고 불러요. 셋을 벗어나야 되면. 근데 실제로 셋을 벗어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생각하면 주와 인마에 빠질 얘기.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수적 위상 수학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납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더 가야 되는 얘기로서 기대수에서는 권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코어이고 기초들이고 이 기초라는 게 이게 쉬우니까 트리비얼합니다. 이게 아니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종종 좀 조인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짜증들을 좀 잘 표현하셔야 돼요. 이 짜증은 정말로 수학에서 욕망들은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 거기서 본인을 시험하셔도 돼요. 수학은 되게 그런 점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그 수학적으로 수긍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몰려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도 설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떤 나 솔직히 이거 어떻다 이런 것부터. 네, 더 방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투가 좀 센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맞습니다. 저 일단 다른 선생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좋았어요. 되게 속 시원했고 정말 필요했던 이야기여서 사실 별로 정말 기분 나쁘게 들은 건 정말 하나도 없었고 되게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어, 그 다른 선생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뭔가 저는 그 위상을 그냥 생각할 때 이제 빨리 특도로운 쪽 하고 싶은 그 워낙 그게 응용이 높으니까 빨리 여기 거를 해야지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데라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쌓이는 공부를 하려면 그때그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단계 단계 다 이제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욕망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계속 맞는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저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더 이제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좀 더 버릴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완성되면 공개해야지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버려야겠다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승진 선생님이랑 뭐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기억에 오래 남고 와닿는 공부를 하려면 좀 비자명한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좀 많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주에 한 개가 아니라 뭐 2, 3주에 한 개가 걸리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뜯어보고 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걸 느꼈고,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어떤 위상 공간에서 거리를 줄 수 있냐, 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 되게 흥미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거리 주고 어떤 상황에서 못 줄까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 잘 써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갑자기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싶기도 한 게 저희가 뭔가 공부를 해서 원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재밌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엔 목적이 뭔가 공부가 되는 거를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진짜 뭔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사유하고 즐겨 나가는 게 목적이구나를 다시 한번 좀 더 뭐가 근본적인지를 좀 상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당장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들을 좀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게 첫 번째구나라는 그 점에서 되게 뭔가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나눠주시는 것들이 뭔가 이제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제가 듣는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이 줄어들겠구나. 그리고 이런 대화들이 먼저 하고 나서 어떤 정말 수학적인 대화들이 생기면은 훨씬 진짜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릿속에 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영상을 다시 돌려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컴팩트 이런 거 사실 음, 진짜 뭐 위성수학에서 뭐 잘 언급되는데 사실 어, 그런 것도 그냥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거겠지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다시 질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전 기준을 하나 넣는 게, 뭔가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수학적인 정보량이 바뀌어야만 된다.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라는 맥락에서도 되게, 되게 단순하다? 좀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해나갈지 또 한 주 동안 또 해보고 또 뭐 피드백이 있겠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약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게, 뭐 예를 들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항식의 1차 학원에서 다항식의 해집합을 이제 그 클로즈드로 잡는 그걸 예시로 갖고 저희가 뭐 같이 뜯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예시가 있다면, 그러한 다른 예시가 있다면 그걸 뭐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 일치만 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은 녹화는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녹화는 오늘 여기서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